1부와 2부를 합쳐야 비로소 치매 방어 방패가 완성됩니다. 뇌 청소 다음은 뇌 회복이 정답입니다. 20년 전의 맑은 정신으로 되돌아가는 최종 수칙 같이 보시죠. 오늘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던지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제가 얼마 전에 올린 1편 영상 보셨습니까? 만약 아직 안 보셨다면 지금 즉시 이 영상을 멈추시고 1편부터 꼭 보고 오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1편에서 알려드린 5가지 음식으로 뇌 속에 쌓인 끈적한 쓰레기를 먼저 씻어내지 않으면 오늘 배우는 5가지 재건 음식을 아무리 드셔도 그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1편의 뇌청소법과 오늘 2편의 뇌재건법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여러분의 뇌는 치매라는 무서운 적으로부터 철통방어를 할 수 있는 완전체가 됩니다. 1편 보고 오셨다는 전제하에 오늘 2편의 문을 힘차게 여겠습니다. 1편에서 길을 잃고 눈물 흘리셨던 72세 박만석 어르신 기억하시죠? 제가 알려드린 청소식단으로 머릿속 안개는 거쳤다고 아주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어르신이 다시 저를 찾아오셔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이제 길은 잘 찾겠는데 단어가 입안에서만 맴돌고 생각이 예전처럼 빠릿빠릿하게 돌아가질 않아요. 라고 말이죠.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박만석 어르신에게 다음 단계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지저분한 쓰레기는 잘 치웠지만 그동안 독소에 치여 상처 입고 낡아버린 뇌 신경세포들이 아직 예전처럼 회복되지 않았다는 뜻이었거든요. 우리 뇌는 아주 신비로운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신경세포가 다시 연결되고 강화될 수 있습니다. 의학 용어로는 이를 뇌 가소성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를 들어볼까요? 지저분한 헌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바로 새 집이 됩니까? 아닙니다.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는 삐걱거리는 문을 고치고 무너진 기둥을 새로 세우는 보수공사를 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5가지 음식은 바로 박만석 어르신의 뇌세포 사이의 연결고리를 다시 튼튼하게 묶어주고 쪼그라든 해마의 부피를 다시 키워주는 핵심 재건 재료들입니다. 이 음식들은 우리 뇌에서 신경성장인자라는 기적의 물질을 뿜어내게 만듭니다. 낡은 신경망을 복구하는 천연 접착제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오늘 저와 함께 이 5가지 음식을 하나씩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은 아하, 그래서 내 머리가 예전 같지 않았구나 하고 무릎을 탁 치시게 될 겁니다. 특히 마지막 1위로 꼽은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차 한 잔만 바꿔도 뇌세포가 되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오늘 2편 영상까지 완주하시면 여러분은 비로소 치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뇌를 갖게 되실 겁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영상이 정말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완주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끝까지 배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제가 확인하고 더 힘을 내서 아주 명쾌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자, 이제 박만석 어르신의 뇌를 다시 세우는 기적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뇌를 다시 세우는 재건 공사의 첫 번째 벽돌을 놓아보겠습니다. 뇌 회복 음식 5위는 바로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단순한 과일이 아닙니다. 뇌세포의 노화를 막는 가장 강력한 천연 방패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블루베리의 짙은 보라색을 만드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핵심인데 이 성분은 뇌 신경세포 사이의 신호 전달을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한마디로 뇌 안의 낡은 통신망을 최신형 광 케이블로 교체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 하버드 대학교 연구팀이 70세 이상 여성 1만 6천 명을 무려 20년 동안 추적 조사한 결과가 있습니다. 블루베리를 일주일에 최소 2번 이상 꾸준히 챙겨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인지기능 노화가 무려 2년 6개월이나 늦춰졌습니다. 2년 반이라는 시간은 우리 어르신들에게
손주의 성장 과정을 더 또렷이 지켜보고 가족과 소중한 추억을 쌓는데 너무나 귀하고 긴 시간입니다. 하지만 블루베리를 드실 때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드실 때 우유와 함께 시원하게 갈아서 마시지 않습니까? 제가 의사로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드리는데 그 습관부터 당장 버리십시오. 우유 속의 단백질이 블루베리의 안토시아닌과 결합하면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변으로 빠져나가 버립니다. 비싼 돈 주고 산 귀한 영양소를 뇌로 보내지도 못하고 그냥 버리는 셈입니다. 그러니 블루베리는 그냥 생으로 드시거나 요구르트에 넣어 드시는 것이 훨씬 똑똑한 방법입니다. 요구르트의 유산균은 오히려 이 안토시아닌의 흡수율을 높여주는 도우미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4위는 등푸른 생선입니다. 고등어나 꽁치 같은 생선에 풍부한 DHA 성분은 우리 뇌세포를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벽돌입니다. 우리 뇌의 60% 정도는 지방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도 DHA가 부족해지면 뇌세포막이 딱딱해지고 신호가 뚝뚝 끊기게 됩니다. 집을 지을 때 벽돌이 튼튼해야 집이 안 무너지듯이 우리 뇌도 신선한 지방이 공급되어야 기억력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뇌세포막이 말랑말랑해야 영양분이 쏙쏙 들어가고 노폐물은 시원하게 빠져나옵니다. 마치 새 집의 창문이 부드럽게 잘 열려야 환기가 잘 되는 것과 같은 원리이니 신선한 지방 섭취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혈액 내 DHA 수치가 높은 어르신들은 치매 위험이 무려 47%나 낮았습니다. 절반 가까이 위험이 줄어드는 것이니 이것보다 확실한 예방약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생선을 드실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바로 조리법입니다. 생선을 고온의 기름에 바싹 튀기면 어떻게 될까요? 뇌에 좋은 오메가3 지방산이 대부분 파괴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뇌염증을 일으키는 나쁜 지방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뇌를 살리려다 오히려 뇌를 공격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생선은 반드시 찌거나 조림으로 해서 드셔야 뇌세포를 살리는 진짜 보약이 됩니다. 기름에 튀긴 생선은 뇌를 공격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두 가지만 먼저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유익한 정보를 지금 바로 카카오톡을 통해 주변 친구분들이나 가족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클릭 한 번이 소중한 사람의 기억력을 지켜주는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3위와 2위, 그리고 뇌를 깨우는 기적의 1위 음식을 향해 계속 가보겠습니다. 뇌세포를 더 강력하게 결합하고 상처난 부위를 복구해줄 3위 음식을 공개합니다. 바로 브로콜리입니다. 제가 브로콜리를 3위로 꼽은 이유는 이 채소가 뇌 안에서 새로운 신경세포를 만들어내는 씨앗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브로콜리 속에는 설포라판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에서 잠자고 있는 신경줄기세포를 깨워 증식을 돕는 결정적인 일을 합니다. 독일의 한 유명 연구소에서 진행한 실험 결과를 보면 설포라판 성분은 뇌 신경세포의 생성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손상되어 염증이 생긴 뇌 부위를 획기적으로 가라앉혀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브로콜리 어떻게 드시나요? 혹시 끓는 물에 푹 삶아서 흐물흐물해질 때까지 익히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조리법을 딱 3분만 기억하십시오. 설포라판을 활성화하는 효소는 열에 아주 약해서 물에 넣고 푹 삶으면 몸에 좋은 성분의 90%가 물속으로 녹아 사라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찜기에 넣고 딱 3분 이내로 살짝 쪄서 드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뇌세포를 살리는 소중한 씨앗을 온전히 여러분의 머릿속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2위는 호박씨입니다. 여러분, 옛날부터 호박씨 까먹는다는 말이 있죠? 사실 알고 보면 호박씨는 가성비 최고의 천연 뇌 영양제입니다.
호박씨에는 뇌 건강에 필수적인 마그네슘과 아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마그네슘은 뇌신경의 흥분을 차분하게 조절해서 스트레스를 낮춰주고, 아연은 뇌세포 사이의 소통을 돕는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합니다. 특히 아연은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뇌 위축을 막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아연이 부족해지면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급격히 빨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호박씨를 하루에 딱 한 줌씩만 꾸준히 씹어 드셔도 뇌세포가 다시 촘촘해지는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단, 마트에서 파는 소금 팍팍 친 짭짤한 호박씨는 피하십시오. 짠 소금은 뇌 혈관을 수축시켜서 오히려 해롭습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생호박씨를 집에서 살짝 볶아서 드시는 것이 뇌 혈관과 세포를 모두 지키는 비결입니다. 이제 대망의 1위를 발표할 시간입니다. 이 음식은 여러분이 매일 마시는 물 대신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뇌 재생 음료입니다. 1위는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 속의 카테킨 성분 중에서도 EGCG라는 특별한 물질이 있는데, 이게 뇌세포의 파괴를 직접적으로 막고 신경세포가 자라나도록 자극합니다. 특히 1편에서 제가 강조했던 뇌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 기억하시죠? 녹차의 이 성분은 그 끈적한 쓰레기가 뇌세포에 달라붙지 못하게 겉면에 아주 미끄러운 코팅을 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일본에서 수천 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녹차를 2잔 이상 꾸준히 마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기억력 장애가 생길 확률이 절반 이상 낮았습니다. 이 정도면 기적의 음료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겠죠. 다만 녹차를 드실 때 주의할 점은 공복에 너무 진하게 마시면 속이 쓰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나서 따뜻하게 한 잔씩 즐기는 습관이 여러분의 뇌를 다시 젊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브로콜리와 호박씨 그리고 녹차까지 이 3가지만 더해도 여러분의 뇌는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다음 건강 정보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좋은 정보를 연구하고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이 모든 음식들을 어떻게 일상 속에서 실천해야 할지 완벽한 하루 일과표를 정리해드릴 게 남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한 명쾌한 답변도 준비했으니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이제 이 귀한 음식들을 하루 일과 중에 어떻게 배치해서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은지 완벽한 하루 일과표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편에서 배운 뇌청소 음식과 오늘 배운 재건 음식을 하나로 합친 그야말로 치매 방어 완전체 식단입니다. 종이와 펜이 있다면 적어보시고 아니면 이 화면을 나중에 다시 돌려보시면서 꼭 기억해 두세요. 먼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가장 먼저 냉장고에서 생들기름 1스푼을 꺼내 드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1편에서 말씀드린 대로 공복에 드셔야 뇌로 가는 영양분이 가장 빠르게 흡수됩니다. 30분 뒤 아침 식사 때는 1편의 계란 반숙 1개와 맹김 2장을 챙기시되 여기에 오늘 배운 블루베리 10알 정도를 요구르트에 섞어서 드십시오. 뇌의 찌꺼기를 씻어내면서 동시에 낡은 신경망을 복구하는 완벽한 아침 식사가 됩니다. 이 식단표를 메모해서 냉장고 문이나 식탁 앞에 딱 붙여두세요. 처음엔 낯설어도 눈에 자꾸 보이면 우리 뇌는 자연스럽게 이 건강한 습관을 내 몸의 일부로 받아들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점심 식사 때는 일주일에 3번 정도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찌거나 조림으로 챙겨 드세요. 이때 브로콜리 3분 찐 것을 반찬으로 꼭 곁들이십시오. 만약 1편에서 배운 카레를 드시는 날이라면 카레 위에 살짝 찐 브로콜리를 토핑처럼 올려서 함께 드시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카레의 커큐민과 브로콜리의 설포라판이 만나면 뇌세포 재생 효과가 배가 됩니다. 오후 간식 시간에는 1편의 사과 1개를 껍질째 드시거나 입이 조금 심심할 때 호박씨 한 줌을 천천히 씹어 드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턱 근육을 꼭꼭 움직이는 행위 자체가 뇌로 가는 혈류량을 늘려주기 때문에 호박씨는 최고의 뇌보약 간식이 됩니다. 그리고 식사 사이사이 물 대신 따뜻한 녹차를 한 잔씩 즐기시면 됩니다. 특히 점심 식사 후 1시간 정도 뒤에 마시는 녹차는 뇌세포에 보호막을 입히는 최고의 습관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자주 묻는 질문 몇 가지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은 블루베리가 조금 비싼데 꼭 그것만 먹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명쾌하게 답을 드릴게요. 블루베리가 부담된다면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가지나 적양 배추로 대체하셔도 좋습니다. 뇌세포를 보호하는 안토시아닌 성분은 보라색을 띠는 식물에 공통으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채소는 너무 오래 가열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생선 비린내 때문에 도저히 못 드시겠다는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1편에서 말씀드린 생들기름의 양을 조금 더 늘리거나 들깨가루를 나물에 듬뿍 묻혀 드시는 것으로도 어느 정도 대신할 수 있습니다. 뇌 건강을 위해 억지로 드시는 것보다 즐겁게 드시는 것이 뇌세포 활성화에 훨씬 좋으니까요. 마지막으로 녹차를 마시면 밤에 잠이 안 온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카페인이 적은 현미녹차를 연하게 타서 드시거나 가급적 오후 3시 이전까지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잠을 잘 자는 것도 뇌세포를 회복하는데 아주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시간표가 처음에는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금방 지칩니다. 오늘은 호박씨 한 줌 사러 가고 내일은 녹차 한 잔 마셔보고 이렇게 하나씩 늘려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주 작은 변화에도 기쁘게 반응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당장 내일부터 실천해보고 싶은 음식이 있다면 댓글에 실천이라고 남겨주세요. 아니면 간단하게 숫자 1번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실천을 향한 가장 강력한 첫걸음이 됩니다. 댓글창에서 서로의 결심을 응원하며 우리 함께 맑은 정신을 지켜나갑시다. 오늘 우리는 치매를 완벽하게 차단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인 뇌세포 재건 음식 5가지를 공부했습니다. 5위 블루베리, 4위 등푸른 생선, 3위 브로콜리, 2위 호박씨, 그리고 대망의 1위 녹차까지 말입니다. 이 음식들이 여러분의 뇌세포를 다시 통통하게 살찌우고 끊어진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묶어줄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딱 3줄로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1편의 청소 음식 5가지와 2편의 재건 음식 5가지를 매일 골고루 챙기십시오. 둘째, 올바른 조리법과 섭취 시간을 지키는 것이 뇌세포를 깨우는 결정적인 비결입니다. 셋째, 우리 뇌는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다시 살아난다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이 3가지만 가슴에 새기신다면 여러분의 노년은 치매라는 공포에서 완전히 해방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10가지 음식을 단순히 끼니를 때우는 도구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매일 내 뇌에게 선물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정성스러운 보약이라고 믿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몸을 아끼고 정성을 들이는 그 마음을 우리 뇌는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반드시 맑은 정신과 건강한 기억력으로 보답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박만석 어르신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단어가 입안에 삼아 맴돌고 생각이 예전처럼 빨리 돌아가지 않아 고생하시던 박만석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오늘 배운 2편 식단까지 딱 2달 동안 철저히 실천하셨습니다. 얼마 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을 때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아이처럼 기뻐하셨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손주들하고 수다 떠는 게 세상에서 제일 재밌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는 10년 전 읽었던 책 제목까지 생각나더라고요.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더군요. 그 웃음을 보았을 때 의사로서 제가 느낀 보람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은 우리 뇌 건강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뇌는 여러분이 관심을 주고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만큼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보답합니다. 1편에서 뇌 속의 끈적한 녹을 닦아내는 청소를 마쳤다면 이제 오늘 배운 2편의 음식들로 박만석 어르신처럼 뇌의 기둥을 바로 세우는 공사를 완료하십시오. 이 두 가지 과정이 하나로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 방어 10계명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치매라는 병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천재지변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쳤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20년, 30년 동안 쌓여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부터 우리가 식탁 위의 구성을 조금씩 바꾸기 시작한다면 앞으로의 20년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생기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1편과 2편의 내용을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말고 자녀분들이나 주변의 소중한 친구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세요. 부모님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오래 곁에 계시는 것이 자식들에게는 그 어떤 금은보화보다 큰 축복이자 선물입니다. 자식들에게 짐엄이 될까봐 혼자 소갈이하며 밤잠 설치지 마시고 오늘부터 당당하게 뇌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마지막 순간까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편과 2편 영상을 반복해서 보시면서 이 10가지 음식들을 여러분의 평생 건강 동반자로 만드십시오. 여러분의 맑은 정신과 활기찬 노후를 위해 저도 항상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연구하고 여러분을 돕겠습니다. 오늘 이 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끝까지 완주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겨울철 보약인 줄 알고 드셨다가 응급실에서 배를 가를 수도 있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홍시는 무조건 이렇게 드세요. 여러분, 제가 의사 가운을 입고 진료실을 지키면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쌀쌀해지는 이맘때만 되면 유독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드는 환자분들이 계십니다. 바로 건강해지려고 드신 제철 음식이 도리어 몸속에 시한폭탄을 심어버린 분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올해 초 우리 병원 응급실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71세 최병철 어르신의 사례입니다. 최 어르신은 평소 등산도 다니시고 술, 담배도 안 하시는 아주 건강한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배를 움켜쥐고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실려오셨습니다. 명치가 꽉 막힌 것처럼 답답하고 마치 돌덩이를 삼킨 것처럼 뱃속이 묵직해서 숨도 제대로 못 쉬겠다고 하셨죠. 처음에는 단순한 급체인 줄 알고 위 내시경을 진행했는데 의료진 모두가 깜짝 놀랐습니다. 최 어르신의 위장 안에 주먹만한 시커먼 돌덩어리가 자리를 잡고 있었거든요. 이게 바로 의학용어로 위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대체 이 돌이 어디서 생겼을까요? 범인은 바로 어르신이 겨울 내내 거실에 박스째 쌓아두고 드셨던 홍시였습니다. 최 어르신은 홍시가 겨울철 천연 영양제라는 말을 듣고 밥 대신 홍시를 3개, 4개씩 드셨다고 합니다. 홍시는 사과보다 비타민C가 10배나 많고 눈 건강에 좋은 베타카로틴은 무려 9배나 들어있는 훌륭한 과일입니다. 특히 2025년 현재 면역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에 어르신들에게 이만한 보약이 없죠. 하지만 이 달콤한 홍시 안에는 무서운 두 얼굴을 가진 성분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떫은 맛을 내는 타닌이라는 녀석입니다. 이 타닌이 우리 위장에서 위산과 만나면 끈적끈적하게 변하면서
다른 음식물들을 자석처럼 끌어당깁니다. 이게 반복되면 뱃속에서 단단한 돌덩이가 되는 것이죠. 최어르신처럼 70세가 넘어가면 위장의 운동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더 잘 일어납니다. 실제로 통계를 보면 위석 환자의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라는 점이 이를 증명합니다. 그렇다면 홍시를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아닙니다. 홍시는 제대로만 먹으면 혈관의 기름기를 닦아내고 뇌세포를 살리는 최고의 명약입니다. 다만 여러분이 지금까지 드셨던 방식이 잘못되었을 뿐입니다. 오늘 제가 국민 주치의로서 최병철 어르신이 왜 그렇게 아파야만 했는지 그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치고 여러분은 절대 그런 고통을 겪지 않도록 홍시를 먹는 법을 통째로 바꿔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으라는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어떤 순서로 먹어야 혈당이 치솟지 않는지, 어떤 약과 함께 먹으면 약효가 싹 사라지는지, 그리고 어떤 것과 곁들여야 보약 10첩보다 나은 효과를 보는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만 제대로 보셔도 여러분은 올겨울 병원 신세지지 않고 홍시의 좋은 영양분만 쏙쏙 골라 담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댁에 홍시 한 박스 사다 놓으셨나요? 아니면 자제분들이 보내준 홍시를 냉동실에 얼려두셨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영상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의 위장이 돌밭이 되는 것을 막고 홍시를 진짜 보약으로 만드는 비결을 지금부터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기대되신다면 영상 아래에 있는 좋아요 버튼 한 번만 꾹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제가 더 정확한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3가지 수칙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습관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생존 전략입니다. 최병철 어르신처럼 병원 침대에 눕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순서와 방법을 머릿속에 꼭 저장해 두셔야 합니다. 첫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의 중심 부인 하얀 심을 뿌리째 뽑아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홍시 드실 때 껍질만 쏙 벗겨서 그 안에 있는 부드러운 속살을 통째로 다 드시죠. 특히 그 가운데 있는 하얀 줄기 부분이 쫄깃하다고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바로 위 속의 돌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칼로 그 부분을 아주 깊게 도려내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이 하얀 심 부분에 떫은 맛을 내는 타닌 성분이 수십 배나 더 많이 뭉쳐 있습니다. 이 녀석이 우리 위장에 들어가면 위벽을 수축시키고 소화액이 나오는 통로를 꽉 막아버립니다. 우리 최어르신도 제가 여쭤보니 그 하얀 부분이 아까워서 입으로 꾹꾹 씹어 드셨다고 하더군요. 그게 위장에서 다른 음식물과 엉겨붙어 단단한 시멘트처럼 굳어버린 겁니다. 오늘부터는 아까워하지 마시고 홍시의 가운데 부분은 과감하게 파내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위장을 편안하게 만드는 첫 걸음입니다. 두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를 드신 직후에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컵을 천천히 다 마시는 것입니다. 홍시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마치 강력한 스펀지처럼 주변의 물기를 싹 빨아들입니다. 타닌 성분이 물을 만나지 못하면 장에서 수분을 계속 뺏어오기 때문에 변이 딱딱하게 굳고 장 운동이 멈춰버립니다. 변비가 심해지는 건 물론이고 윗속에서 음식물 덩어리가 마르면서 돌덩이로 변하는 것이죠. 최어르신께서는 홍시 맛을 제대로 느끼고 싶어서 물은커녕 차 한 잔도 안 드셨다고 해요. 그게 화근이었습니다. 홍시 하나를 드셨다면 우리 몸에 수분을 보충해준다는 생각으로 물 200ml 한 잔은 무조건 드셔야 합니다. 그래야 타닌이 부드럽게 희석되어 장을 타고 내려갈 수 있습니다. 찬물보다는 위장을 놀라게 하지 않는 미지근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세 번째 생존 수칙은 홍시를 먹기 전으로 견과류라는 든든한 방어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름하여
견과류, 울타리, 섭취법입니다. 홍시는 당분이 굉장히 높은 과일입니다. 입에 넣자마자 살살 녹는 그 단맛이 우리 혈관에는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혈당이 갑자기 수직 상승하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게 반복되면 췌장에 무리가 가고 혈관이 딱딱해집니다. 이때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견과류에 들어있는 착한 지방인 불포화 지방산이 당분의 흡수 속도를 아주 천천히 조절해주는 브레이크 역할을 하거든요. 최어르신도 평소에 혈당 수치가 조금 높으셨는데 이걸 모르고 홍시만 계속 드셨던 게 독이 된 겁니다. 홍시를 드시기 전에 아몬드 5알을 먼저 꼭꼭 씹어 드시고 홍시를 다 드신 후에 다시 호두 2알 정도를 드셔보세요. 이렇게 견과류로 앞뒤를 막아주면 혈당이 완만하게 올라가면서 몸에 무리를 주지 않습니다. 최병철 어르신이 제 설명을 들으시더니 병실에서 무릎을 탁 치시더라고요. 선생님, 제가 몸에 좋다는 홍시를 먹으면서 그동안 위장에 돌을 쌓고 혈당을 올리는 짓만 골라서 했네요. 하시며 허탈하게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혹시 최어르신처럼 홍시를 드시고 계시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랬다면 오늘부터 당장 이 3가지 수칙을 실천해 보십시오. 홍시의 중심을 도려내고 물을 충분히 마시며 견과류로 혈당을 지키는 것. 이 작은 차이가 여러분의 노년 건강을 결정짓습니다. 주변에 홍시를 유독 좋아하시는 친구분이나 이웃이 계신가요? 그분들에게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소중한 지인의 응급실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분들에게 이 건강한 비결을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안전하게 먹는 법을 넘어 홍시의 영양을 내 몸의 2배, 3배로 채워주는 황금조합과 절대 피해야 할 상극 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철 어르신도 이 대목에서 눈을 반짝이시며 메모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궁합을 꼭 기억하셔서 홍시를 명약으로 만드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황금조합은 술 마신 다음 날 마시는 꿀물과 홍시입니다. 어르신들 가끔 약주 한 잔씩 하시죠? 알코올이 몸에 들어가면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라는 독성 물질이 나오는데 이게 숙취의 주범입니다. 이때 홍시 하나를 드시면 그 속에 풍부한 비타민C가 이 독소를 분해하는 데 앞장섭니다. 여기에 따뜻한 꿀물을 곁들이면 마법이 일어납니다. 꿀의 과당이 간의 해독작용에 연료를 부어주기 때문에 독소 배출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최어르신도 젊을 때부터 술 드신 다음날 홍시를 찾으셨다는데 그때 꿀물 한 잔을 더했더라면 간이 훨씬 편안했을 거라고 아쉬워하셨습니다. 두 번째 황금조합은 장 건강을 지키는 플레인 요거트와 홍시입니다. 우리 몸 면역세포의 70% 이상이 장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나요? 홍시의 비타민이 백혈구를 강하게 만든다면 요거트 속의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 면역력의 기초를 다집니다. 특히 발효된 요거트는 홍시의 타닌 성분이 장에 주는 부담을 줄여주기 때문에 소화력이 약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파트너입니다. 설탕이 없는 플레인 요거트에 홍시 속살을 으깨서 섞어 드셔보세요. 감기 기운이 오려다가도 도망갈 만큼 강력한 면역 보약이 됩니다. 세 번째 황금조합은 침침한 눈을 밝혀주는 당근 주스와 홍시입니다. 홍시에는 시력을 보호하는 베타카로틴이 사과보다 무려 9배나 많습니다. 이 성분이 우리 눈 망막에서 빛을 감지하는 물질을 만드는 원료가 되거든요. 여기에 당근을 갈아 만든 주스를 함께 마시면 베타카로틴 함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꿀팁 하나 더 드리자면 당근 주스에 올리브유 한 방울을 살짝 떨어뜨리세요. 베타카로틴은 기름과 만날 때 몸에 쏙쏙 흡수됩니다. 돋보기 없이 신문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조합을 매일 아침 실천해 보시길 권합니다. 네 번째 황금조합은 막힌 혈관을 뚫어주는 등푸른 생선과 홍시입니다.
홍시의 탄닌은 사실 양날의 검입니다. 위에서는 돌을 만들기도 하지만 혈관 속에서는 중성지방이 쌓이는 것을 막아주는 청소부 역할을 하거든요. 이때 고등어나 꽁치 같은 등푸른 생선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이 합쳐지면 혈액이 맑아지고 혈전이 생기는 것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저녁 반찬으로 고등어 한 토막 구워 드시고 후식으로 홍시 한 알 드시는 습관을 가져보세요. 혈압약 드시는 분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식단이 없습니다. 자, 이제는 반대로 홍시를 먹을 때 절대 같이 두면 안 되는 독이 되는 조합들입니다. 먼저 고구마나 감자입니다. 당뇨가 있거나 혈당 조절이 필요한 분들은 홍시와 고구마를 동시에 드시는 건 스스로 독약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둘 다 탄수화물 덩어리라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최어르신도 간식으로 고구마 1개에 홍시 1개를 같이 드셨다는데 그게 바로 혈관을 망가뜨리는 지름길이었습니다. 둘째로 선짓국이나 미역국처럼 철분이 많은 음식입니다. 홍시의 탄닌은 철분을 자석처럼 끌어당겨 덩어리로 만든 뒤 몸 밖으로 배출시켜버립니다. 애써 철분 보충하려고 먹은 음식을 홍시가 다 뺏어가는 셈이죠. 빈혈이 있거나 어지럼증 느끼시는 분들은 이런 식사 후에 절대 홍시를 바로 드시지 마십시오. 셋째로 가장 중요한 약물과의 관계입니다.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드시는 분들은 홍시를 먹기 전으로 반드시 2시간 이상의 간격을 띄워야 합니다. 탄닌이 약성분과 만나면 우리 몸이 흡수할 수 없는 단단한 결합물을 만들어버려 약이 그냥 대변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비싼 약값만 날리고 병은 안 낫는 억울한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게나 새우 같은 해산물입니다. 해산물의 고단백질과 홍시의 탄닌이 만나면 소화하기 매우 힘든 덩어리가 만들어져 심한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게장 먹고 홍시 먹으면 큰일 난다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는 이야기인 셈입니다. 최병철 어르신은 이 상극 음식 목록을 보시더니 자기가 그동안 약 먹고 바로 홍시 먹었던 게 후회된다며 이제는 알람까지 맞춰두고 드시겠다고 다짐하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배운 이 궁합들을 머릿속에 꼭 새겨두십시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에 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직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그래야 제가 매주 전해드리는 귀중한 건강 비법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저도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자, 이제 머리로 하는 것을 몸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아무리 좋은 보약도 제때 제대로 먹지 않으면 소용이 없겠죠. 우리 최병철 어르신이 병원에서 퇴원하시면서 저와 손가락 걸고 약속한 하루 일과표를 여러분께도 그대로 공개하겠습니다. 이 시간표대로만 움직이시면 여러분의 위장은 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될 것입니다. 먼저 아침 8시입니다. 평소처럼 든든하게 아침 식사를 하십시오. 만약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를 아침에 드시는 분들이라면 이때 식사 직후에 바로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홍시를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시간 간격을 벌 수 있거든요. 오전 10시가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홍시 타임입니다. 약을 드신 지 2시간이 지났으니 이제 안심하고 홍시를 꺼내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순서가 정말 중요합니다. 먼저 아몬드나 호두 같은 견과류를 5알 정도 꼭꼭 씹어 드세요. 혈당이 치솟는 걸 막아주는 1차 방어선을 구축하는 겁니다. 그 후에 제가 알려드린 대로 가운데 하얀 심을 깊게 도려낸 홍시를 천천히 음미하십시오. 다 드셨나요? 그럼 마무리는 반드시 미지근한 물 1컵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탄닌이 위장에서 굳을 틈이 없습니다. 오후 1시, 점심 식사 때는 고등어나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을 챙겨 드셔보세요. 오전 10시에 먹은 홍시의 성분이 혈관벽을 청소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오메가3가 들어가면
혈관 건강에 시너지 효과가 폭발합니다. 오후 3시 출출할 때는 당근 주스 한 잔을 준비하십시오. 올리브유 한 방울 섞는 것 잊지 마시고요. 오전에 먹은 홍시의 베타카로틴과 오후에 당근이 만나 여러분의 침침한 눈을 밝히는 최고의 안경 역할을 해줄 것입니다. 오후 7시, 저녁 식사 후에는 설탕이 들지 않은 플레인 요거트에 홍시 반알 정도를 섞어 드셔보세요. 만약 오전에 이미 하나를 다 드셨다면 요거트만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홍시는 하루에 딱 한 알이 가장 적당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드시면 밤새 장 속 유산균들이 활발하게 움직여 다음날 아침 쾌변을 도와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간표를 짜드리니 최병철 어르신이 아주 좋아하시면서도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기셨나 봅니다. 여러분도 아마 비슷하실 텐데 제가 딱 3가지만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로, 곶감도 홍시랑 똑같이 먹으면 되느냐는 질문입니다. 제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곶감은 홍시를 말리는 과정에서 수분이 빠지며 당분이 엄청나게 응축됩니다. 칼로리가 홍시의 4배가 넘고 비타민C는 건조 과정에서 대부분 파괴됩니다. 그래서 면역력을 높이거나 숙취를 해소하려면 무조건 홍시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곶감은 당뇨 환자분들에게는 아주 위험한 간식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유는 안 되는데 왜 요거트는 괜찮냐는 질문입니다. 이건 발효의 마법 때문입니다. 생우유 속의 칼슘은 홍시의 타닌과 만나면 바로 딱딱한 결합물을 만들어 흡수를 방해하지만 요거트는 발효 과정에서 유산균이 단백질과 칼슘의 구조를 부드럽게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타닌과 만나도 서로를 밀어내지 않고 조화롭게 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최 어르신이 가장 무서워하셨던 위석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 홍시를 드신 후 며칠 동안 명치가 계속 답답하고 구토가 난다면 지체 없이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병원에서는 실제로 콜라를 이용해서 위석을 녹이는 치료를 하기도 합니다. 콜라의 산성 성분이 돌을 부수는 역할을 하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집에서 콜라를 계속 마시는 건 금물입니다. 콜라의 엄청난 설탕이 어르신들의 혈당을 망가뜨리기 때문입니다. 위석은 치료보다 예방이 우선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루틴을 이번 주부터 딱 일주일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실천해 보실 분들은 댓글창에 시작이라는 단어를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겨주신 그 한 글자가 여러분의 위장을 살리고 혈관을 살리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서로의 댓글에 응원의 답글도 달아주면서 우리 다 함께 건강한 겨울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눈 긴 이야기를 딱 3줄로 요약해드립니다. 첫째, 홍시는 하얀 심을 반드시 제거하고 견과류와 물을 곁들여 하루에 딱 한 알만 드십시오. 둘째, 골다공증 약이나 철분제와는 2시간 이상 거리를 두고 당근이나 등푸른 생선 같은 황금 조합을 챙기십시오. 셋째, 고구마나 해산물 같은 상극 음식은 멀리하고 제가 짜드린 건강 시간표를 일상에서 실천하십시오. 이 3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위장은 돌밭이 아니라 옥토가 될 것입니다. 우리 병원의 최병철 어르신, 최근에 정기검진을 위해 다시 내원하셨을 때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실려오셨을 때의 그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하시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얼굴에 발그레하게 생기가 도시는 게 꼭 잘 익은 홍시 같으시더라고요. 어르신이 웃으시며 말씀하시길 이제는 등산 가방에 사과 대신 하얀 심을 쏙 뺀 홍시 한 알과 아몬드 한 움큼 그리고 미지근한 물병을 꼭 챙겨가신답니다. 뱃속의 돌덩이 걱정 없이 속이 너무 편안해서 인생의 즐거움을 다시 찾았다고 제 손을 꼭 잡고 고맙다는 인사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의사로서 참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은
어떤 비싼 영양제를 먹느냐가 아니라 내가 매일 먹는 음식을 얼마나 귀하게 대하고 제대로 알고 먹느냐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71세 최어르신도 해내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배운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내 몸을 스스로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입니다. 캐끔은 견과를 챙기랴, 물 마시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수고가 여러분을 병원 침대가 아닌 따뜻한 안방에 머물게 해줍니다. 사랑하는 손주들의 재롱을 보고 친구들과 산을 누비는 그 평범한 행복은 결국 여러분의 식탁 위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이번 겨울 제철 맞은 홍시를 최고의 명약으로 삼아 여러분의 혈관과 눈 그리고 뇌 건강까지 든든하게 지켜내시길 바랍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 곁에서 가장 친절하고 명쾌한 기자비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아직도 홍시를 그냥 막 드시는 분이 계신다면 오늘 배운 내용을 따뜻하게 전해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사랑을 나누는 건강한 방법입니다. 오늘 긴 시간 저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황혼을 제가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가려운 곳을 싹 긁어주는 아주 시원하고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홍시 드실 때는 꼭 제가 알려드린 수칙 지키세요. 감사합니다. 깜빡깜빡하는 건 뇌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입니다. 오늘 1부에서는 치매 방어 10개명 중 가장 중요한 청소 단계를 공개합니다. 여러분, 의사생활 20년 동안 제가 진료실에서 수만 명의 어르신을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암도 심장병도 아닌 바로 나를 잃어버리는 병인 치매였습니다. 많은 분이 치매를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시지만 절대 아닙니다. 치매는 충분히 예방하고 늦출 수 있는 병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명쾌한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제 진료실을 찾은 72세 박만석 어르신 이야기를 해볼까요? 어느 날 시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을 잃고 30분을 헤매다 순경의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어르신은 제 손을 잡고 본인이 이제 정말 끝난 것이냐며 펑펑 우셨습니다. 사실 우리 뇌는 60세가 넘으면 매년 0.5%에서 2%씩 쪼그라듭니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라는 부위가 가장 먼저 타격을 입습니다. 이 해마를 뇌 도서관 관장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관장님이 기력이 다해 일을 못하면 50년 전 고향집 풍경은 생생한데 방금 먹은 점심 메뉴는 도무지 기억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런 현상이 왜 생기느냐? 바로 뇌에 쌓이는 찌꺼기 때문입니다. 의사들은 아밀로이드 베타라고 부르는데 쉽게 말해 뇌에 생기는 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도관에 녹이 슬면 물이 안 나오듯 끈적한 녹이 뇌세포 사이의 통로를 꽉 막아버리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 증상이 없지만 이게 10년, 20년 쌓이면 뇌세포를 질식시켜 죽게 만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이 뇌의 녹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 충분히 씻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공개할 5가지 음식은 전 세계 수만 명의 사례로 입증된 최고의 뇌 청소부들입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하나씩 짚어드릴 텐데 특히 1위 음식은 잘못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끝까지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뇌가 맑아지면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 버튼을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창에 공부라고 2글자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제 설명을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더 힘을 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보람이 됩니다. 70세가 넘으셨다면 병원에서 아무리 몸에 좋다고 권해도 혹은
주변에서 좋다고 떠들어도 반드시 피해야 할 습관이 있고 반대로 반드시 챙겨 먹어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치매를 예방하는 차원이 아니라 여러분의 뇌가 더 이상 쪼그라들지 않게 막는 생존 수칙입니다. 왜 먹어야 하는지 그 놀라운 이유와 함께 5위부터 하나씩 짚어드리겠습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 5위는 바로 사과입니다. 혹시 껍질을 깎아서 속살만 드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러셨다면 오늘부터는 그 습관을 단호하게 버리셔야 합니다. 사과의 진짜 가치는 껍질에 다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사과 껍질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과육보다 무려 5배나 더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퀘르세틴이 바로 우리 뇌 속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주는 천연 청소부입니다. 우리 뇌에서는 매일 활성산소라는 나쁜 물질이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뇌세포를 녹슬게 만드는 찌꺼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활성산소가 뇌세포막을 공격하면 세포가 상처를 입고 결국 죽게 됩니다. 이때 사과 껍질 속에 퀘르세틴이 나타나서 소방관이 불을 끄듯이 이 활성산소를 싹 잡아먹어버립니다. 덕분에 뇌 신경세포가 보호받고 기억력이 유지되는 것이죠. 여기서 정말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과가 좋다고 하니 주스로 갈아서 드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의사로서 말씀드리는데 이건 뇌혈관에 독을 붓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사과를 주스로 만들면 몸에 좋은 식이섬유는 다 파괴되고 당분만 남습니다. 이 당분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혈당을 미친 듯이 올립니다.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과하게 나오는데 이게 반복되면 뇌혈관이 딱딱하게 굳고 망가집니다. 그러니 사과는 반드시 껍질째 씹어 드셔야 합니다. 식초물에 3분만 담가두었다가 흐르는 물에 헹구면 농약 걱정 없이 뇌 영양제를 그대로 드시는 셈입니다. 이어서 3위는 김입니다. 아무것도 가미하지 않은 맹김을 드셔야 합니다. 김에는 비타민 B12라는 성분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 몸속에는 호모시스테인이라는 독성 물질이 생기는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이 수치가 올라갑니다. 이 호모시스테인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뇌 부피를 줄이는 아주 무서운 주범입니다. 실제로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2년간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비타민 B12를 충분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가 쪼그라드는 속도가 무려 30%나 느렸습니다. 특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의 위축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뇌가 작아지는 속도를 30% 늦춘다는 것은 치매가 오는 시간을 5년에서 10년 뒤로 미룰 수 있다는 엄청난 결과입니다. 치매인 줄 알고 가족들이 다 포기하고 찾아왔는데 검사를 해보니 단순히 비타민 B12가 부족해서 생긴 증상이었던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것을 의학적으로 가짜 치매, 즉 가성 치매라고 부릅니다. 이런 어르신들은 김만 꾸준히 챙겨 드셔도 몇 달 만에 기억력이 다시 돌아오고 정신이 맑아지십니다. 특히 고기를 잘 안 드시는 어르신들은 이 비타민이 부족해지기 쉬운데 김은 식물성 식품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비타민 B12를 보충해 줄 수 있는 보물 같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김을 드실 때 꼭 지켜야 할 규칙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커피와의 거리두기입니다. 김을 맛있게 드시고 나서 바로 입가심으로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건 비타민 흡수를 완전히 방해하는 행동입니다. 커피 속의 탄닌 성분이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흡수되는 통로를 막아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김을 드셨다면 적어도 30분은 지난 뒤에 커피를 즐기시기 바랍니다. 오늘 알려드린 사과와 김, 이 두 가지만 제대로 챙겨도 여러분의 뇌 청소는 절반 이상 성공하신 겁니다. 이 귀한 정보를 여러분만 알고 계시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식사하시는 친구분이나 멀리 떨어져 사는 형제분들께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그분들의 뇌를 지키는 가장 큰 선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게 비출 수 있습니다. 이제 3위부터 1위가 남았습니다. 특히 2위와 1위는 우리 주방에 늘 있는 재료이지만 조리법을 1도만 틀려도 효과가 하나도 없게 됩니다. 그 충격적인 비밀을 공개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제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음식들은 단순히 건강에 좋은 수준을 넘어 우리 뇌세포의 대화를 돕고 무너진 신경망을 다시 연결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조리법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용이 없으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합니다. 뇌를 살리는 음식 3위는 바로 계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노른자를 살짝 흐르게 해서 반숙으로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노른자 속에는 콜린이라는 아주 귀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콜린이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아세틸콜린이라는 물질로 변하는데 이게 바로 뇌세포 사이에서 정보를 전달하는 전령사 역할을 합니다. 아까 제가 뇌 안의 전화선이 끊어지면 기억력이 떨어진다고 말씀드렸죠? 이 아세틸콜린이 바로 그 끊어진 전화선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하버드 의대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 1,400명을 대상으로 무려 10년 동안 추적 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계란을 하루에 1개 이상 꾸준히 챙겨 드신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속도가 40%나 느렸습니다. 콜린이 풍부하게 공급되니 뇌세포끼리 소통이 막힘없이 이루어진 덕분입니다. 그런데 왜 꼭 반숙이어야 할까요? 노른자를 완전히 익혀서 완숙으로 드시면 이 귀한 콜린 성분의 흡수율이 뚝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날것으로 드시는 것은 살모넬라균 같은 식중독 위험이 있어서 권하지 않습니다. 흰자는 완전히 익히고 노른자는 톡 터지면 흐르는 상태. 이게 바로 뇌를 깨우는 가장 완벽한 섭취법입니다. 이어서 2위는 카레입니다. 그런데 카레를 드실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짝꿍이 있습니다.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카레를 드시면서 후추를 안 뿌리신다면 여러분은 지금까지 카레가 가진 효능의 단 1%도 못 보고 계셨던 겁니다. 카레의 노란색을 내는 커큐민이라는 성분은 뇌에 쌓인 쓰레기인 아밀로이드 베타를 직접 분해하고 뇌의 염증을 가라앉히는 기적 같은 물질입니다. 인도 사람들이 미국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4배나 낮은 이유도 바로 이 카레 덕분이라는 연구가 있을 정도입니다. 문제는 이 큐민이 우리 몸에 잘 흡수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냥 먹으면 대부분 몸 밖으로 그냥 빠져나갑니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검은 후추입니다. 후추 속의 피페린 성분이 우리 몸의 대사 과정을 조절해서 커큐민이 혈액 속으로 쏙쏙 흡수되게 도와줍니다. 그 흡수율이 얼마나 올라가는지 아십니까? 무려 2000%입니다. 200%가 아니라 2000%입니다. 마치 막혀있던 시골길 대신 뻥 뚫린 고속도로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은 후추를 넣고 오래 끓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카레 요리가 다 끝난 뒤에 불을 끄고 마지막에 후추를 톡톡 뿌려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제 대망의 1위를 발표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뇌를 지키는 최고의 보약 1위는 생들기름입니다. 여기서 생이라는 글자가 핵심입니다. 볶아서 짠 기름이 아니라 생으로 짠 기름을 가열하지 않고 드셔야 합니다. 들기름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고 불리는 오메가3 지방산이 식물 중 가장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뇌 세포막을 구성하는 아주 중요한 재료입니다. 나이가 들면 뇌 세포막이 낡은 고무호스처럼 딱딱하게 굳는데 이 생들기름이 그 막을 다시 부드럽고 탱탱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이 알파리놀렌산이 대단한 이유는 우리 뇌의 검문소라고 불리는 혈뇌 장벽을 직접 통과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영양소는 뇌를 보호하는 이 단단한 검문소에 막혀서 뇌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들기름의 영양분은
이 문을 당당히 열고 들어가서 뇌세포를 직접 보호합니다. UCLA 의대 연구에 따르면 오메가3을 꾸준히 먹은 어르신들은 3년 동안 기억력을 담당하는 해마의 부피가 거의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생들기름은 다루기가 아주 까다롭습니다. 열을 가하면 순식간에 산패되어 오히려 암을 유발하는 독성 물질로 변해버립니다. 그러니 들기름은 절대 볶음 요리에 쓰지 마시고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스푼씩 그냥 드시는 것이 최고입니다. 아침 공복에 드셔야 다른 음식 방해 없이 뇌로 영양분이 쭉쭉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드시 냉장고에 보관하십시오. 실온에 두면 뇌를 살리는 기름이 뇌를 공격하는 기름으로 변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과 알림 설정 버튼을 꾹 눌러주세요. 그래야 조만간 공개할 2편 영상도 놓치지 않고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2편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1편에서 지저분한 뇌 찌꺼기를 깨끗하게 씻어내는 청소법을 배웠다면 2편에서는 그 깨끗해진 자리에 무너진 뇌 기둥을 다시 세우고 쪼그라든 해마를 통통하게 키우는 뇌세포 재건 비법을 알려드릴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청소와 공사가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쉬운 약속입니다. 자, 이제 5가지 음식을 다 알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이걸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먹어야 가장 효과가 좋을까요? 그리고 고혈압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완벽한 실천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아무리 좋은 보약도 곳간에 쌓아두기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도 제대로 챙겨 드셔야 비로소 여러분의 뇌가 깨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 아주 쉬운 하루 실천 시간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딱 일주일만 따라해 보세요. 몸이 먼저 반응할 겁니다. 먼저 아침 6시 30분 기상 직후입니다. 눈 뜨자마자 주방으로 가셔서 냉장고에 보관해둔 생들기름을 꺼내십시오. 그리고 밥숟가락으로 한 스푼 가득 담아 입안에 넣고 천천히 음미하며 삼키십시오. 처음에는 조금 비릿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흘만 지나면 그 고소함이 뇌를 깨우는 신호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이렇게 공복에 드셔야 들기름의 영양분이 뇌의 검문소를 가장 빠르게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오전 7시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이때는 계란 반숙 1개를 꼭 챙겨 드십시오. 끓는 물에 계란을 넣고 딱 6분 30초만 기다리면 뇌가 좋아하는 완벽한 반숙이 됩니다. 여기에 소금 치지 않은 맹김 2장을 살짝 구워서 밥을 싸 드시면 더 좋습니다. 아침부터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과 비타민 B12가 가득 채워지는 아주 훌륭한 식단이 됩니다. 단, 식사 후에 바로 커피를 드시는 것은 금물입니다. 커피는 식사가 끝난 뒤 최소 30분이 지난 7시 30분쯤에 즐기시는 것이 뇌 영양분 흡수를 돕는 비결입니다. 점심시간인 12시 30분에는 카레를 활용해 보세요. 매일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주일에 딱 3번 정도만 점심 메뉴로 카레를 정하시면 충분합니다. 카레 덮밥이나 카레국도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점은 식탁에 앉아 수저를 들기 직전에 검은 후추를 톡톡 5번 정도 뿌리는 것입니다. 이 작은 습관이 커큐민 흡수율을 2000% 올린다는 사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오후 3시쯤 추출해지는 간식 시간에는 사과 1개를 준비하십시오. 식초물에 3분 담갔다 씻은 사과를 껍질째 덥석 베어 물어보세요. 이때는 텔레비전을 보며 급하게 드시지 말고 15분 동안 천천히 씹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턱 근육을 많이 움직여야 뇌 혈류량이 늘어나고 사과 속의 퀘르세틴도 더 잘 흡수됩니다. 저녁 6시 식사 때는 하루 동안 혹시 못 챙긴 음식이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아침에 김을 못 드셨다면 저녁 반찬으로 드시고, 계란을 깜빡하셨다면 저녁에 부드러운 계란찜을 해서 드시는 식으로 하루 5가지 퍼즐을 맞추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만한 질문 3가지만 시원하게 답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 5가지를 꼭 한꺼번에 다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제 대답은 그렇습니다,입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음식이 뇌를 청소하는 방식이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사과는 녹을 닦아내고 김은 독소를 낮추며 계란은 통신망을 잇고 카레는 찌꺼기를 분해하며 들기름은 세포벽을 튼튼하게 합니다. 이 5총사가 한 팀이 되어 움직여야 비로소 뇌 청소가 완벽하게 마무리됩니다. 두 번째로 약을 드시는 분들도 괜찮은지 걱정하시는데요. 대부분의 음식은 안전합니다. 다만 와파린 같은 피를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들기름의 오메가3 성분이 약 기운을 너무 강하게 만들 수 있으니 드시기 전에 꼭 주치의와 상의해서 양을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 외에 혈압약이나 당뇨약을 드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이 식단이 혈관 건강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가 언제 나타나느냐고 물으시는 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우리 뇌의 쓰레기는 수십 년에 걸쳐 쌓인 것입니다. 그러니 최소한 3개월은 꾸준히 실천하셔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머리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이고 6개월이 지나면 물건 든 곳을 찾는 일이 줄어드실 겁니다. 뇌는 정직합니다. 여러분이 쏟은 정성만큼 반드시 보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오늘부터 당장 냉장고 확인하고 장 보러 가실 분들 계신가요? 지금 바로 댓글창에 시작이라고 2글자만 남겨주세요. 아니면 숫자 1번만 남겨주셔도 제가 여러분의 실천 의지를 확인하고 응원해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서로의 실천을 격려하면 혼자 할 때보다 훨씬 즐겁게 계속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맑은 정신으로 건강하게 나이 들어갑시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긴 여정을 정리해 볼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뇌를 깨끗하게 청소해줄 5가지 핵심 비법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겨보십시오. 첫째, 사과는 껍질째 드시고 둘째, 김은 기름 없는 맹김으로 챙기십시오. 셋째, 계란은 노른자가 흐르는 반숙으로 드시고 넷째, 카레에는 반드시 검은 후추를 뿌리십시오. 마지막 5째, 생들기름은 매일 아침 공복에 1스푼 드시는 것입니다. 이 5가지만 꾸준히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뇌는 스스로를 지키는 강력한 힘을 갖게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길을 잃고 눈물을 흘리시던 박만석 어르신 기억하시죠? 그 어르신은 제 처방대로 이 식단을 딱 3달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지키셨습니다. 얼마 전 다시 진료실을 찾아오셨는데 얼굴빛부터가 달라지셨더군요. 선생님, 이제는 우리 집 앞 골목길이 훤히 다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 막내 손주 녀석 이름도 바로바로 튀어나와요. 하시며 제 손을 잡고 환하게 웃으시는데 의사로서 정말 그보다 더 큰 보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은 어디까지나 뇌에 쌓인 찌꺼기를 씻어내는 청소 단계일 뿐입니다. 지저분한 집을 깨끗이 청소했다고 해서 무너진 기둥과 벽이 저절로 고쳐지지는 않죠. 청소가 끝났으면 이제는 낡은 뇌세포를 다시 세우고 끊어진 신경회로를 단단하게 복구하는 공사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2편 영상에서는 뇌를 다시 재건하는 나머지 5가지 음식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블루베리를 어떻게 먹어야 흡수율을 3배나 올릴 수 있는지, 또 등푸른 생선은 왜 튀기면 안 되는지, 브로콜리는 몇 분 동안 쪄야 영양소가 살아남는지 알려드릴 겁니다. 여기에 가성비 최고의 뇌 영양제인 호박씨와 하루 몇 잔의 녹차가 치매를 막아주는지도 의학적 근거와 함께 아주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2편 마지막에는 오늘 배운 1편의 5가지와 2편의 5가지를 합친 총 10가지 음식을 하루 중 언제, 어떻게 배치해야 하는지 완벽한 하루 통합 시간표를 여러분께 선물로 드릴 겁니다. 1편이 뇌를 씻어내는 단계였다면 2편은 뇌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완성 단계입니다.
이 두 영상이 합쳐져야 비로소 치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10계명이 완성되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는 정말 숫자에 불과합니다. 80세든 90세든 여러분의 의지만 있다면 뇌는 다시 젊어질 수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미안해하지 않고 스스로의 인생을 끝까지 멋지게 즐기는 법, 그 답은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밥상 위에 있습니다. 제가 그 길을 끝까지 함께 걷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희망의 불꽃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정말 유익하셨다면 주변에 아직 이 정보를 모르는 분들께 꼭 전달해 주세요. 그리고 곧 공개될 2편 영상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가장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위해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